여기서 조금 의아스러운 내용이 뭐냐면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농막을 양성화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이 나온다. 즉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에 관련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즉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겠다. 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농촌 체류용 쉼터의 구체적인 기준을 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8월 1일 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 입지와 시설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반기 때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빨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12월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을 좀 많이 해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되는 분량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그 기준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촌 체류용 쉼터 입지와 시설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용 쉼터를 도입하겠다. 농촌 생활 인구를 늘려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이 부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과 사업 대지의 기준, 그리고 도로 조건, 또 기존 농막에 관련된 전환 여부,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농막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하면서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배경을 보시면요. 귀농과 귀촌에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과밀화 이후에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 생활을 꿈꾸는 귀농, 귀촌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농촌 활성화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민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귀농과 귀촌을 희망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었던 부분이 상시 거주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자, 임시 거주냐, 상시 거주냐, 또 임시 거주를 하는데 상시 거주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상시 거주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임시 거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시 거주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나와 있다는 부분이 좀 의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와 주차장, 그리고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본 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정을 하고 그 외에 그 앞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정화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33제곱미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조금 의아스러운 내용이 뭐냐면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장 12년이라고 기간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농막에서도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12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 소유 농지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 땅에 자식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본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지 사용 승낙서도 가능하다. 그게 보도자료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본인 소유 농지이지만 만약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 땅에다가 농촌 체류용 쉼터를 내가 설치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대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12년까지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12월 시행 전에 12년으로 정리될지 아니면은 이게 없어질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제한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농막하고는 다르게 도로 조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도로 조건.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방제지구라든가 붕괴 위험 지역이라든가 자연재해 위험의 개선지구, 그리고 엄격한 방류수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이나 또 재난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전과 위험에 취약한 지역이나 또 수질을 오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로 조건이 이번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급 상황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쉼터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의무한다. 이 부분은 설치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농막하고는 다르게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 농지에 이렇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4m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같은 경우는 4m를 요구하기 때문에 4m 도로가 접하지 못한 땅들은 그러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먼저 소방차와 응급차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부분이 토지 조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농막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기존 농막은 농촌 체류용 쉼터 전환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한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불법 사항을 농촌 체류용 쉼터로 맞출 경우에는 양성화를 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로 조건이 있겠죠. 도로 조건. 이 소방차라든가 응급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농막 같은 경우는 농촌 체류용 쉼터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다 맞춘다면은 기존 농막은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겠다. 언제까지 전환해야 되느냐? 법 시행한 다음에 3년 이내에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겠다. 자, 그리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한 면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막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그 앞에다가 데크를 1.5m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요. 정화조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한 대까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촌 체류용 쉼터 면적 10평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대지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땅을 가져야만 농촌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 있는지 그 사업 대지의 규모가 보도자료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 8월 1일 날 발표를 했고요.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 영농, 그리고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여기서도 임시 숙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시 거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시 거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느냐? 자, 이 부분은요,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수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아마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 사용을 보게 되면 몇 개월 사용했는지 알 수 있고요. 수도 같은 경우도 검침기가 돌아가니까 이 부분도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시 거주와 임시 거주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곧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픽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했는데요. 시설 규모가 나오죠.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제곱미터, 대략 한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정도 되는데 데크와 정화조 등 이 부분은 별도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10평에는 포함을 안 하겠다. 자, 두 번째는 처마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처마 같은 경우는 외벽의 중심선, 자, 외벽의 중심선에서 1m까지는 처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건축 기준에 맞춰서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데크 같은 경우도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을 하겠다. 이 부분도 이제 1.5m까지 곱해서 나오는 면적이기 때문에 데크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1.5m 기준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처마가 있고 아래쪽에는 1.5m 범위 내에서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법에 정한 주차장 한 면을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설 기준이 나와 있고요. 자, 영농 의무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 부지가 나옵니다. 자, 부지가 나오는데 쉼터와 부속 시설, 그러니까 데크나 정화조 등이죠. 쉼터와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가 필요합니다. 2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쉼터가 10평이고요. 데크라든가 정화조 같은 부분이 면적이 있겠죠. 그 부분까지 합해서 2배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해당 토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농은 쉼터와 부속 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농 의무를 해야 되고요. 그 부지는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농막을 양성화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이 나온다. 즉 농촌 체류용 쉼터 입지에 관련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 소방차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쉼터 면적 기준 33제곱미터 이하에 부합해야 된다. 쉼터 설치 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농막이 쉼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환 기간 3년 안에 쉼터로 신고할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주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막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겠다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자, 주차장 한 면 설치해야 되고요. 농지대장에 이번에는 다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유예기간 3년 이후에 불법 농막은 처분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막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쉼터의 기준이 맞는다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쉼터로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기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이 쉼터는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기간이 나와 있죠. 사용기간이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서 최대 12년 이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2년 이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존치기간 최초 3년, 연장 3회, 그래서 총 12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말 12년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12년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으로 여기서는 나와 있다. 처음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즉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겠다. 그래서 비주택 부동산 세제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체류형 쉼터를 완성을 했다면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취득세가 나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건축물이고요. 12년 사용기간,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비주택 부동산 세제 부과 면제,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된다.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요.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법 하위 법령은 8월에 발의해서요, 12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서 농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자, 지자체 임대 쉼터는 뭐냐면 지자체에서요, 일정 부지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쉼터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개인에게 이 쉼터를 임대하는 것도 좀 해보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대할 수 있는 쉼터 도입을 위해서 농지법도 개정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4년 하반기에 발의해서 2025년에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격과 토지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 체류용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최소 32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쉼터의 설비 기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그리고 소방법에 관련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 수도, 정화조 이 부분은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설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농지법상에 쉼터 설치에 관련된 이용계획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첨부 서류가 이용계획서 그리고 피해방지 계획서입니다. 주변 용농 활동에 피해를 안 주겠다. 어떻게 방지하겠다. 이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해서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민원인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면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가 나오고 배치도와 평면도 그리고 대지 사용 승낙서가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는 대지 사용 승낙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 땅이나 어머니 땅에다가 자식이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검토 사항에 임시적, 한시적 사용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막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그런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 목적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 쉼터를 분양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대지 사용 승낙서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먼저 농지법에 관련된 신고를 끝내고 그리고 건축법에 관련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시 처리 가능하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쉼터 설치와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은 농지법상의 신고가 끝나고 그다음에 건축법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시 처리해 주겠다.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앞으로 이제 쉼터 설치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11페이지 되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12년 거주로 한정을 해놨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거주와 상시 거주의 기준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문서상에는 상시 거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시 거주는 기존처럼 불법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들이 아마 많이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또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추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체류용 쉼터에 관련된 입지와 시설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보도 자료를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려면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보도 자료가 PDF나 한글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쭉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